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금 지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이게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1,006명을 가지고 무선 RDD만 활용한 ARS로 이루어졌다는 것. 지금 응답률은 ARS라서 2.2%라는 것. 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꽃이다. 입니다. 가중치 비율은 대체로 비슷비슷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죠. 실제 사례 수의 가중치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를 우선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60%, 국민의힘이 24.3%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 쭉 있습니다만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 합쳐서 약 한 28%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 정도가 붙겠나요? 63% 정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대구 경북이 지금 52% 나와요. 대구 경북에서 이제 52%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30%예요. 이게 또 부울경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32%예요. 그 다음에 이 70대 이상에서도 이게 예전하고 확실히 달라졌죠. 70대 이상에서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40%,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47%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대에서 우리가 보면 예전에 보면 이 개혁신당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30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싹 줄어들었습니다.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개혁신당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20대 남성에서 보면 이게 아직도 15%고요. 이준석에 대한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15%예요. 그리고 20대 남성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요.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여성에서는 69%, 이거 아주 남성에서는 27%잖아요. 20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여론조사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30대도 마찬가지예요.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 40%대 36. 이게 전체적으로 60대 24인데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 70대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성이 42대 41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바뀌어가고 있다. 근데 젊은 남성들에게서 더 빨리 바뀔 줄 알았는데 남성들에게서는 바뀌지 않았네요. 국정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 이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면 진보가 33, 진보가 더 많이 채택이 되네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보수가 많이 응답을 했는데 이제 진보들이 더 많이 응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보가 더 많이 응답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가 있는데 보수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기 싫은가 봐요. 진보층,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32대 56입니다. 32대 56.
30에 56으로 국민의힘이 훨씬 높죠. 다음에 뭐 크게 나타나는 게 학생이에요. 학생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민주당에서 이 학생층에다가 뭔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학생에서 지금 29대 39예요. 이렇게 많이 직업적으로 많이 차일 수 없다. 많이 차이 나고 있다. 업무청 평가가 아주 대통령 업무 평가가 아주 긍정적일수록 뭐 하는 건데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워낙 작기 때문에 다음에 지난 조사 대비해서 볼까요? 지난 조사에 대비해서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죠. 지난 정당에 비교해가지고 민주당이 61%에서 60% 내려갔고 국민의힘도 내려갔다. 뭐 그 얘기죠. 그 의미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합쳐서 몇 프로에 이게 이거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이 67.7%네요. 이게 굉장히 높은 겁니다.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매우 못하고 있다라는 거 합쳐가지고 30%인데 지금 한 달간의 그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라든가 보면 뭐 흠잡을 데가 없죠.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가지고 이제 국무회의도 하고 법안 통과라든가 물론 그 마음에 안 드는 이 반대 국정에서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도 지금 그 통과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30% 가까이가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불만을 갖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업무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원래 가지고 있던 불만인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커질 것이냐 이건데 이것이 커지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이제 평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뭐 실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실수보다도 이 권력 내부의 그 비리 같은 것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그걸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을 이제 국회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건 물론 감사원의 기능이 국회로 이전하는 건 기관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 기관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의 감찰 기능을 더 높이겠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찰 기능이 있다고 하면 이 가족 비리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관리하는 팀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신경 쓰게 되니까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뒷배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경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혼자서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이 세상을 말하자면 이 세상에 대해서 그 혼자서 버텨온 그러니까 그야말로 버텨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흠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 보시면 지금 이념 성향이 진보였을 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88%인데 보수에서는 중도에서는 67%예요. 지금 딱 중도 전체적인 비율이 지금 딱 중도 비율이 나오는데
보수에서는 지금 37대 56이에요. 이게 어쨌든 이게 37대 56이다. 보수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것이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진보하고 보수를 이렇게 나눴을 때 진보에서는 88대 11이잖아요. 보수에는 37대 5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99%가 그러니까 업무 수행 능력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지만 못한다. 조사가 자, 이게 문제죠. 경제 발전,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거로 기대하느냐? 발전할 거 기대한다고 할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이 65%의 경제 기대감이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남성 그리고 30대 남성에서 이제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국정 지지율이 높아갈 것이냐 높을 것이냐의 문제는 바로 이 경제 발전에 대한 겁니다.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게 실제로 와닿느냐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추경으로 지금 13조 가까이 그 지역 화폐로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들어갔을 때 제가 볼 때 이 골목 상권에서 좀 활기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20대, 30대 남성에서도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보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대와 30대에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42대 56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해버리거든요. 이거를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 64.9대 35%잖아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28대 70에 오히려 발전하지 못할까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도 46대 51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그 경제 발전이다.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서 이런 것이 지금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높이면 아마도 20대, 30대의 집 나간 토끼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정당 지지도 아까 됐으니까요. 그게 아까 우리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연령별로 70대에서 아까 그 국정 지지도를 국정을 잘한다든가 못한다든가 얘기할 때 70대 남성에서는 이 못한다는 지지율이 이게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경제 발전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비율이 55%거든요. 여성도 마찬가지 56%예요. 이게 여기에 달린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더 높아지고 TV나 이런 데서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또 TV조선이나 이런 데서도 앞으로 이제 그 과거에 이재명을 악마화하듯이 이렇게 못할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일이 감히 못하겠죠. 또 민주당에서 대응하는 게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리고 종편 이렇게 다시 제조정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된 그 인터뷰 시사터치는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제대로 되면서 이제 이준석 씨가 이제 사퇴하게 되고 그 역할을 합의제로 가면서 아마도 그 방송에
뭐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그리고 뭐 확대되면 뭐 인터넷 관련된 그 방송에서도 가짜 뉴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가짜 뉴스가 우리나라에 그 해악이 되는 경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 뭡니까 국력이 소모되는 것을 급격히 막아야 되는데 이게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하기도 이렇게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이게 잘못하다가는 언론 탄압의 형식, 이 논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인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이게 이쪽 저쪽에 굉장히 다 손해만 끼칠 수가 있거든요. 어느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하다 그러면 이렇게 딱 숫자로 나와버리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 어느 항목 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해설을 붙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그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실을 가지고 볼 때도 사실이 10가지 사실이 있으면 이게 10가지 사실 중에 비중을 따지지 않고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한 가지만 가지고 전체를 다 봐버리면 이게 가짜 뉴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느낄 수가 있건데 근데 그 사람은 10가지 사실 중에 하나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가짜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양 언론에서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재를 가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러면 이제 뭐 언론 탄압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다만 그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다시 뭐 종편을 재허가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발전의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게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 임기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느냐 이 65%가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이 국정 지지율하고도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최대한 빨리 해도 3개월이 걸리거든요. 이게 어느 한 정책이 실행이 옮겨서 이제 국민들의 그 체감하게 되고 이것이 지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제 분기별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체감하게 되고 다음에 분기에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게 되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년 후에 지금 정확히는 11개월이죠. 지금 내년도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니까 지금 7월이니까 11개월, 만 11개월이 조금 더 못 되는데 어쨌든 11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이쯤 되면 아마도 그 대구 경북 지역 거기는 뭐 이제 지금 여기 데이터로 봐서는 대구 경북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치적으로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국정 운영이나 정당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대구 경북도 좀 변화 조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한데 실제로 선거제에 들어가면 또 사람들이 또 헷가닥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 주당대가 일본으로 제안하고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게 58이에요. 그다음에 과도한 기재로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라는 게 28이에요. 잘 모르겠다는 건데 이것도 뭐 비슷하게 나타났죠. 이 지역별로 봐야 되는데 서울을 봐야 돼. 서울이 과도한 기대라고 하는 것이 36
50%죠. 지금 이게 이 주담대 6억 제한은 해당되는 곳이 거의 다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잘했다고 하는 게 58%지 않습니까? 서울보다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에 대한 것이 지금 58%다. 그리고 서울은 이 주택담보대출 관련해 가지고 36.7%가 지금 좀 불안해 간다.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이게 지금 20대가 45%가 지금 과도하게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거 보이고 30대에서는 지금 20대에서는 38대 45로 과도하다는 것이 지금 더 높게 나타나죠. 30대에서는 48대 38. 이게 실질적으로 이 20대 30대들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정책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건데 그들이 보기에는 규제가 들어오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70대 남성에서 보면 이제 49대 36으로 그나마 조금 이 70대 남성에서 36%로 가장 20대 30대를 빼놓고는 가장 높죠.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뭐 이거는 이 주담대 대출은 집값 억제력으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는데 이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할 것 같다는 사람들한테는 83%가 긍정적인 데 비해서 발전이 못할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71%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기대감이 이게 풀리면 이것도 이런 것들도 다 풀릴 수 있다. 검찰 개혁의 속도에 대한 의견인데 어디에 가장 공감하느냐 이거죠. 법안 통과 후에 이행 빠르게 시행해야 된다는 거고 천천히 시행해야 되는 건데 빠르게 시행해야 되는 얘기가 58%고 어쨌든 경찰 개혁은 필요 없다는 사람은 21%죠. 이게 워낙에 80% 이상이 80%가 아니네. 8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76%가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대구 경북에서도 이게 검찰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18%예요. 물론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것이 24%는 높긴 합니다만은 지금 18%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대구 경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이 연령대에 와서 보면 20대가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 없다는 것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나죠. 30대. 20대하고 30대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검찰을 바라보는 권력기관을 바라보는 것도 이 모양이라고 하면 20대, 30대는 참 우리가 권력기관을 우리가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의 권력을 이임한 건데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임의대로 합리적으로 쓰지 않고 임의대로 쓴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이걸 저항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그 저항 정신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연령대인 20대, 30대의 연령층에서 이렇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20대, 30대 남성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